집합부터 봅시다. 앞으로 시너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유형 30. 유형 30? 네. 전체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84번. 몇이야? 180년? 183? 아, 4요. 4? 네. 저 103번. 103? 네.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시험 본 이유가 아까 말했던 점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단원에 어떤 유형이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그걸 파악을 해야 이 마크 시너지 유형별로 아 내가 이 유형이 약하구나 이 유형을 연습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왜 시험을 보고 하느냐 일단은 내가 시험 점수가 만약에 그거 가지고 할 거면 제가 채점을 매겼죠. 채점 안 매겼잖아요. 각 여러분한테 채점 매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보다는 내가 무슨 단원에 무슨 유형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쪽 문제가 더 필요하다 그럼 얘기하세요. 방학이 그나마 이번 주까지니까 다음 주 물론 초반까지 있긴 하지만 거의 이번 주까지니까 이쪽 단원에 어떤 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뽑아줄 테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볼게요. 103번이 앞쪽이니까 어, 103번은 103번만 궁금한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 유형 19가 안 되는 거예요. 103번. 103번만. 얘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하는 거냐면 내가 우리 집합을 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연산 법칙으로 하든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요거와 같은 게 뭐니? 요거랑 같은 게 뭐냐라고 해놓고 1번 A C 빼기 B 2번 A 합집합 C 빼기 B 3번 A 교 B 빼기 C 4번 A 합집합 B 빼기 C 5번 A 빼기 B 합집합 A 빼기 C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만약에 연산법칙으로 만약에 풀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만약에 연산법칙으로 만약에 풀었다고 쳐요. 그럼 얘도 연산법칙으로 풀어야 되고 얘도 연산법칙으로 풀어야 되고 얘도 다 5개 다 연산법칙으로 푸는 속도가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각각 5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빠를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냥 숙제를 하는 입장에서야 뭐 어떤 방법을 택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는 늘 이 숙제를 할 때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숙제를 하셔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냥 내가 10분이 걸려서도 풀었으니까 맞은 거야 라고 해서 숙제를 해보면 안 돼요. 그거는 제대로 숙제를 한 게 아니야. 그렇지? 문제 하나를 풀 때 3분에서 5분 물론 문제가 난이도가 있잖아요. 앞부분, 중간부분, 뒷부분 뒷부분은 시간 투자를 좀 더 해도 되지만 앞부분 이런 대표 유형들은 5분을 넘어갔다 그러면 제가 이 유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103번을 모르는 거냐, 이 유형을 모르는 거냐라고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숙제를 냈으니까 그냥 해라.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양치기를 시킬 거면 이거 다 풀어라고 했겠죠. 다 풀어라고 안 했잖아요. 대표형을 해라 그랬지. 왜? 대표형 중에 되는 건 그냥 스킵하고 안 되는 유형을 위주로 보라고 하려고 숙제를 그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로 시험도 한번 봐본 거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저라면 이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저라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할 거예요. 그게 시간이 조금 덜 걸릴 것 같아요. 저라면 이런 벤다이어그램을 풀어서 뭔가 그냥 영역이 똑같은 게 답이니까 그렇게 풀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A, B, C.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요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많게끔 그리라고요. 왜? 내가 여기다가 무슨 숫자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뭔가 값을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중첩되는 부분을 많이 들어가게끔 쓰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적을 게 없으니까 여기가 많이 들어가게끔 적으라고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적어서 푸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편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팁들을 좀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얘는 B에서 C를 뺐어요. B에서 C를 빼면 여기죠. 근데 A에서 요 놈을 빼래요. A에서 요 놈을 빼라는 건 뭘 빼라는 거야? 공통 부분을 빼라는 거잖아요. A에서 요 놈과의 공통이 노란색을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실질적인 답은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저 핑크색하고 똑같은 게 누구냐? 이 얘기예요. 핑크색하고 똑같은 게 누구냐? 이거죠. 그럼 1번부터 보면 A, B, C. C에서 B를 뺐어요. C에서 B를 빼면 또 여기죠. 네. 걔와 A의 교집합이니까 여기죠. 틀렸죠? 다르죠? 얘랑 다르니까 틀렸다.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나씩 골라내면 돼요. 알겠죠?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은 A. 2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 이것도 바로바로 골라내면 돼요. 딱 봤을 때 저는 2번과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어요. 바로 한눈에 봤어요. 왜? 2번과 4번의 공통점이 뭐지? 합집합이잖아요. 합집합. 근데 저는 얘를 제거해야 돼요. 얘를 제거해야 되는데 얘는 다 안아주겠다는 거잖아. 다 받아주겠다는 놈이니까 얘랑 얘는 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답을 고르는데 좀 편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1번은 당연히 해봐야 돼. 우리가 교집합은 해봐야지. 왜냐면 공통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건 1번하고 3번하고 5번을 좀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 좋고, 그 다음에 2, 4는 반드시 그냥 제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5개를 안 해도 되지 3개만 해도 되니까 시간이 세이브가 되죠. 그런 테크닉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럼 3번으로 넘어갈게. 네, 그럼 B 빼기 C는 얘예요. B 빼기 C랑 그 다음에 3번 A와의 교집합. 그럼 이 노란색과 공통 부분이니까 얘죠. 얘가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얘가 있네. 그러니까 3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한 건 5번밖에 없네. 5번. A 빼기 B는 얘.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거 아니야? 답이 없는 거 아니야? A 빼기 C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잘못 썼구나. 큰일 날 뻔했네. 여기 A 나이 먹어봐요. 잘 안 보여요. 그럼 A 교시는 얘죠?
집합이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걸러내는 테크닉도 중요해.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다음에 143이 더 빠른 거는 유형 훨씬 빠르면 143이 좀 더 빠른 거네요. 143번 143도 이 문제만 해주면 되면 이 유형이 좀 힘든 거예요. 네. 143은 일단 써보면 돼요. 말처럼 뭔가 새로운 뭔가 조건들이 나오고 하잖아. 원래부터 이런 걸 봐봐. 내가 질문했더니 너는 뭐라 했어? 이런 유형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유형을 네가 몇 개월 전에도 본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 문제에서 새롭게 정한 거예요. 이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냥 이 유형, 뭐 예를 들면 중점 연결 정리 뭐 이런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제너럴한 그런 정리가 아니잖아. 그런 조건들이 아니지. 그냥 이 문제에서 만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 문제, 새로운 정의가 나왔을 때는 말했잖아.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그냥 나열해봐야 된다니까. 왜? 얘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새로우니까. 새롭다는 건 내가 알고 있지 않아. 누구한테나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거든. 새롭게 이 문제에서 그냥 만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예를 들면 다 새로운 거지만 마플교과서에 무슨 대칭차집합이라든지 배수집합이라든지 약수집합 아니면 멱집합처럼 원래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엄청 예를 들면 BTS 같이 유명한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름 이름 있는 그룹들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이제 막 데뷔한 애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송도 보고 노래도 들어봐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다니까. 새로운 정의가 나오면 나열을 해봐야 돼. 나열해서 도대체 얘가 뭔 소리 하는 건가? 뭔 소리 하나? 이렇다는 얘기구나.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거야. 알죠? 그러니까 뭔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인데 그 조건이 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조건을 마치 이런 거야. 드라마에서도 가끔 오글거리는 대사 중인데 뭐 하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뭐라고 하면 나중에 내가 뭐 부탁 하나 들어줘.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가를 얘기 안 해. 그냥 예를 들면 나 100만 원만 그냥 빌려줘. 이런 그냥 깔끔할 걸 그냥 나중에 도와줘. 이런 애매하죠. 멘트가 애매해. 조건을 만족한대. 애매하지. 조건이 뭔데? 내 부탁 하나 들어줘. 이게 정말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뭔지는 나열을 해보라. 나열해보면서 뭔지를 파악을 해보자. 다 95가 들어간대. 1부터 100까지의 A는 1부터 100까지 어떤 자연수야. 그지? 근데 95가 B의 원소래. A가 B의 원소면 A 플러스 1도 B의 원소래. 그러니까 95가 되니까 96도 될 거야. 그지? B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놈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놈들은 95가 들어간다고 했고 95가 들어가면 96이 들어가고 97, 98, 99, 100이 들어갈 거예요. 이건 최소야. 최소야. 그지? 최소. 우리 팀에 연교가 있다? 라고만 했어. 우리 팀에 연교 있다? 그렇지? 우리 팀에 연교만 있다라고 하진 않았잖아. 우리 팀에 태영이가 있다라고만 했지 태영이만 있다고 하진 않았으니까 최소라고 쟤는. 더 있을 수도 있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최소. 근데 문제에서 B의 원소를 물은 게 아니라 B의 부분집합의 원소를 물었어. 그럼 최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B의 부분집합은 최소 2의 6승이다 이런 거죠. 6개는 최소한 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이런 멘트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최소니까 우리 최대는 알 수가 없어요.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 알 수 있어요. 미안해요. 최대 몇이에요? 최대는 몇? 2의 100승. 최대는
왜? A의 부분집합이니까 B가 제일 클 때가 A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최대는 이게 100승이지만 여기서 최소를 물었으니까 저렇게 판단을 하겠다. 이게 144도. 시야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이다.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이다. 그 다음에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이다. 그럼 뭐야? B의 원소가 만약에 n이다 그러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돼? 개수는 2의 n승 빼기 1이죠. 이 1은 뭘 뺀다 그랬어? 공집합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자기 자신을 빼는 거라 그랬었지? 얘가 아니라 얘를 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그지? 저런 상황이지? 자기는 뺀 게 7개라는 얘기는, 이게 7개라는 얘기는 n은 3이라는 얘기죠. 아, 원소가 3개다. 그지? 1부터 10까지 중에서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3개짜리인 걸 찾으래요. 원소가 3개짜리. 그지? 근데 K가 B의 원소면 10 빼기 K도 B의 원소래. 1이 들어가면 9가 들어가죠. 9가 들어가면 1이 들어가니까 얘네는 2개가 아니라 얘네들은 1개로 봐야 돼요. 그렇죠? 1개로 봐야 돼요. 1과 9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1 따로 9 따로 보면 안 돼. 1, 9는 1개로 봐야 돼. 그럼 같은 이유로 2, 8도 1개로 봐야 되고 3도 1개로 봐야 되겠고 4, 6도 1개로 봐야 되고 5도 얘는 원래 뭐 혼자 있으니까 1개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다 고르면 안 돼. 다 고르면 원소가 3개가 아니라 5개잖아. 그지? 5개지? 5개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돼? 원소가 3개인 걸 골라야 돼요. 원소가 3개인 건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되죠. 1개처럼 생각한다 그랬지 실제로 1개는 아니잖아. 응? 같이 다니니까 아유 봐봐 너랑 부부야 그러면 우리 꼭 같이 다녀야 했지만 그렇다고 표를 한 장만 값을 받진 않지. 우린 늘 같이 다녀야 돼요. 우린 너무 사랑해서 같이 다녀야 돼요 했지만 알았어요. 그럼 좌석 배치는 같이 붙여줄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표를 한 장 주진 않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실제로는 표를 2장 주되 연속된 자리로 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이해돼요? 네? 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당신 질문이야. 이러면 안 돼. 네? 이해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3개이려면 얘는 필수야. 필수고 요 커플들 중에 4개 커플들 중에 2커플만 미안해 2커플 한 커플만 가능한 거야. 그래야 3개지 원소가. 얘 하나 얘 이래서 3개인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아니면 5, 3, 7일 수도 있지. 5, 2, 8일 수도 있고 5, 1, 9일 수도 있지. 응? 여기까지 이해가 돼? 얘는 필수고 하나, 둘, 셋 그래야 3개라고. 문제 이거 어렵네. 144가 143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제가 볼 땐. 중간에 좀 제대로 좀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얘를 무조건 들어가는데 다행인 건 너무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끔 해준 건 뭐냐면 더한 게 일정해. 그나마 더한 게 10이야.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더하면 10이야. 더운가 봐요. 잠깐 세게 칠게요. 뭐 열받는 일이 있나 보네. 잠깐 세게 또 너무 추운 얘기 안 열받는 얘는 오직 얘는 이 중에 어떤 걸 택해도 어떤 커플을 택해도 합은 10이야. 그러니까 5 더하기 10이죠. 늘 5 더하기 10이죠. 이해돼? 145
A가 자연수를 원소로 가질 때 조건 145는 난이도를 따지지 말고 제일 왕중요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좀 생각해야 될 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되지는 않아요. 145는 약간 쉽지만 약간 쉬우니까 모든 학교에서 많이 내고 있죠. 그럼 얘는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x가 a의 원소면 7 빼기 x도 a의 원소다. 그러면 1, 6, 2 같이 한 팀, 2, 5 한 팀, 3, 4 한 팀, 이렇게 각각 한 팀이죠. 이렇게 한 팀을 갖고 있어요. A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이 세 팀한테 물어볼 거야. 너 A에 들어갈 거야? A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O, X 하겠지? 각 팀마다. 그러니까 뭐야? 2의 3승인데 여기서 하나를 뺄 거야. 여기서 하나를 빼는 건 뭘 빼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라 했어. 진구분집합 아니야? 공집합이야. 그렇지. 여기서는 진구분집합 개수라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을 빼는 거고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니었으니까 공집합을 빼는 거지. 차이를 알겠죠? 네, 144 함정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형호 30. 다 채점해봤죠? 시험으로 채점해봤죠? 여러분이 정말 시험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 단원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과 실제 시험을 채점하고 난 결과가 똑같아요? 아 예를 들면 나는 원방이 좀 잘 안 됐었지. 근데 실제 시험 결과가 원방이 제일 처참하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원방이 약한 줄 알았는데 막상 했더니 원방이 만약에 3개 틀렸는데 집합이 4개 틀리면 그게 더 문제인 거야. 왜? 난 집합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틀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도형이동이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도형이동이 약했네? 그럼 괜찮은 거야. 도형이동을 더 파면 되니까. 근데 그게 예상과 나의 예상과 다른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예상과 맞게 결과가 나왔으면 그쪽 단원을 좀 더 신경 써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문제가 더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냥 제일 안 좋은 건 그냥 방치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시간 있을 때 방치하면 안 돼. 그렇지? 나중에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뭘 못해줘. 임박해서 얘기하면 뭘 못해주니까 여유 있을 때 꼭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건 30, 52 S가 1, 2, 4, 8, 16, 32, 64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을 A1, A2 해서 AN이래. N이 얼마일까? 원소의 개수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N은 얼마일까? 이게 7승 빼기 1이야. 이 1은 뭐야?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N은 2의 7승 빼기 1이겠죠. 이해돼요? 물론 A는 N을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렇죠? N을 근데 물어볼 때도 있어 가끔. 뭐 해서 쟤랑 쟤 합은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N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1이냐 빼기 1을 했느냐 공집합이 아니라 돼서 이렇게 다 127이 되겠지? 그러면 N은 127이다. 각각의 집합 A1부터 AN까지 원소 중에서 최소인 원소. 최소인 원소니까 우리는 최소를 하나씩 오름 차순 또는 내림 차순으로 정하시면 돼요. 그렇지? 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름 차순으로 하면 되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오름 차순으로 한다 키워드야. 이렇게 차례대로 케이스를 나눠서 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 제 영상을 구독하고 뭐 난리설정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새 뭘 찍고 있냐면 고3들 이번에 시험 보는 거 사관학교랑 경찰대 시험을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게 영상이
봐봐요. 집에 가서 그냥 영상 조회수만 봐봐요. 지금 이 학원의 재원생이 저한테 배우는 학생이 20명 정도라고 치면 영상의 지금 조회수가 100건이 넘어요. 그럼 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경찰에 사과할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요. 근데 특히 어제 찍은 게 경우의 수거든. 내용은 보지 말고 그냥 빠르게만 봐봐요. 다 그냥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야. 사과학교 문제를 풀었거든 어제. 그냥 1번이 뭐 예를 들면 n이 1일 때, 2번 n이 2일 때,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그래서 몇 개입니다. 다 선택 과목 문제니까 8문제 정도 되거든요. 8문제 중에 6문제가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학교가 똑같잖아요. 내년에 1년 내내 할 게 확통이라는 단원인데 확통이라는 단원이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얘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어차피 얘를 버린다고 멀리한다고 될 게 아니라 얘는 우리가 품어줘야 될 애예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아니면 이럴 때 아니면 뭐 예림이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이렇게처럼 그냥 경우 나눠서 푸는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할 거구나. 학통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합인데도 한다니까요. 학통 때는 당연히 나오고 그럼 나중에 수원, 수투, 미적 풀 때는 또 나온다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이 발상을 여러분 평생 할 거라니까요. 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플랜 B는 뭐냐? 플랜 C는 뭐냐? 라고 들어봤죠? 플랜 A는 뭐냐? 플랜 A는 그냥 제일 베스트 컨디션일 때, 아무런 상태 이상이 없을 때, 돌발 사고가 없을 때고, 플랜 B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죠. 만약 뭐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연습해야 돼요. 그런 발상 자체를 생각하고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인생 살 때 편해. 인생이 너무 이렇게 순탄하게 갈 리가 없어요.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소가 그러니까 뭐야? 최소가 1일 때, 최소가 1일 때, 최소가 2일 때, 최소가 4일 때, 8일 때, 16일 때, 32일 때, 64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알겠죠? 네? 선생님은 이거죠. 최소인 원소를 쭉 더하잖아요. 그러면 최소가 1일 때가 몇 개냐고요, 그런 집합이. 최소가 1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최대가 아니니까. 그럼 나머지가 나머지라고 하는 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1보다 큰 놈, 1 초과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게 아니라 1 초과인 애는 얘가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서 그래? 그럼 갈까? 말까를 고민한다고. 1 초과인 애들은 선택을 하겠다고. 필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가 1인 놈은 몇 개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의 육수는 가지만큼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가 돼? 예. 미니멈이 2는 즉 그러면 미니멈이 2니까 2 초과인 애들은 선택하겠지? 2 초과인 애들이야. 1은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냐? 최소가 2인 거니까 1은 아니지.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4, 8, 16, 32. 2의 5승. 여기서 6은 누구라고? 2, 4, 8, 16, 32, 64 해서 얘가 6인 거고 얘는 4, 8, 16, 32, 64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논리지? 얘는 4 초과는 선택 2의 4승 얘는 8 초과는 선택 2의 3승 줄고 있지? 16 초과는 2의 제곱 32 초과는 2의 1승 64 초과는 없잖아 2의 빵승 이런 식으로 된다. 얘네들을 쭉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1이 몇 개 있어? 2의 6승 2가 몇 개 있어? 2의 5승 4가 몇 개 있어? 2의 4승 근데 이거 곱하면 얼마야? 2 6승이다? 이거 곱하면 얼마야? 2 6승이다? 이거 곱하면 얼마야? 2 6승이다? 이것도 2 6승, 2 6승, 2 6승이네? 그러면 다시 얘기해보면 2의 6승, 2의 6승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의 6승이 7개 있구나.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겠다. 네, 153. A가 1, 2, 3, 4, 5, 6, 7이래. 네. 그때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의 원소가 2개 이상이래. 네. 원소의 개수는 2개 이상이래. A는 1, 2, 3, 4, 5, 6, 7. 네. 1, 2, 3, 4, 5, 6, 7인데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다. 네. 2개 이상이다. X의 최대인 원소와 최소인 원소의 합을 SX를 하자. 맞아. 너 지금 지수로그 한 번도 안 봤지, 그 이후로. 한 번은 다시 하려니까. 그럼 다시 또 방학 때 리셋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안 좋았던 기억만 떠올라. 맞아. 나 지수로그 때 졸라 힘들었지. 지수로그만 하려니까. 그때 그거만 나머지는 쳐다보지 말고. 너 진짜 큰일 나. 똑같잖아, 상황이. 했던 것만 하면 돼, 했던 것만. 얘는 X가 이렇게 되고 최소와 최대를 합치는 게 뭐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1, 2, 3 1, 3 이 최대랑 최소만 그러면 최소와 최대 합이 8인 게 뭐니? 5번 최소와 최대 합이 8이래. 최소와 최대 합이 8인 건 여기서 1, 7, 2, 6, 3, 5 세 가지 케이스가 있죠. 네? 미니멈, 맥시멈이 1, 7, 2, 6, 3, 5 이해돼요?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우리는 얘네만 말하겠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2 좀 숫자 간격을 넓게 잡을게요. 2 N 7 6 선택 2, 3, 4, 5, 6 얘네들은 선택이야. 선택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얘는 3, 4, 5 선택 얘는 4 선택 큰 집합 개수는 그렇습니까? 얘는 2의 5승 얘는 2의 3승 얘는 2의 1승 더하면 되겠죠. 32에다가 8 더하고 2 32, 8 더하고 2에서 42가 되겠다. (154) 154 안 할 거예요. 왜? 150이랑 똑같잖아요. 152는 제일 작은 게 뭐냐?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이다, 2이다 이렇게 갔으면 이제 154는 제일 큰 거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면 되죠. 이건 그냥 너무 똑같은 거 안 할게요. 좀 다른 걸 해야지. 155 최소인 거와 최대인 것 최소인 거와 최대인 것의 합 153하고 똑같잖아. 여러분이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또 물어봐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왜냐면 155가 154랑 비슷하고 154가 151이랑 비슷하고 153이 155랑 비슷하니까 이 둘은 남겨줄 테니까 해봐요.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보면 되죠. 왜냐면 제가 다 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유형별로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4 184는 왜요? 이거 이거 질문한 의도가 뭐예요? 184를 질문할 의도가 뭡니까? 질문한 사람 184 네, 의도가 뭐예요? 뭐가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A 합집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걸 공집합으로. 교집합으로 어떻게 바꾸냐? 네. 먼저 말했잖아요. 이 상황을 위에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네? 봐봐요. 늘 집합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연산 법칙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이면 우선 순위를 네가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 어떤 집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집합 문제는 늘 연산 법칙을 쓰던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을 쓰던지 벤 다이어그램을 쓰는 거 아니면 둘 다 하던지 하겠죠? 이런 문제들 중에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유형이 있다 이거 이게 특정 유형이야 이게 이건지까지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식을 들이밀기 전에 얘 할지부터 결정을 지어야 돼. 얘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늘 집합 문제에서 늘 고려 대상 중에 있어야 되는 게 연산 법칙을 쓸 것이냐 벤 다이어그램을 쓸 것이냐 둘 다 쓸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바로 이 공식만 쓰고 여기 필요한 게 교집합인데 교집합이 없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 조건을 잘 보시면 B랑 C가 교집합이 없대요. 근데 그림이 벌써 틀렸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어긋나는 거야. 비교집합 C가 없다는데 너는 비교집합 C를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돼.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돼. 문제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늘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된다고. 이 그림이 문제에 맞지 않다니까요. 이 그림일 때가 그 위에 있는 공식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요 그림일 때 그 공식을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B랑 C는 쳐다도 안 본대. B랑 C는 싸웠어. A만 중간에서 야 싸우지 마 화해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림은 그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 그림은 이 그림이어야 된다고. 전체 집합이 또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세 개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림. 그도 얘기하지만 그림은 벤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문제의 조건에 맞는 그림. 만약에 문제가 조건이 없으면 이제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일반적인 그림을 그려라. 일반적인 그림 아까 이것처럼 이렇게 세 개가 얽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지금은 B랑 C는 교집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난 이제 뭘 모르니까 미지수를 좀 잡아볼게요. 미지수를 잡아볼게요. 얘가 그냥 10이래요. 네. 미지수를 뭘 잡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잡아요. 여기 그냥 B라고 잡을게요. B개가 있어요. B는 전체가 21개네. 그러니까 여기는 21 빼기 B겠죠. 이해가 돼? 네. C는 뭔지 모르고 그냥 C라고 할게요. C. 순수한 C. 근데 C는 전체가 7개. 그러니까 그냥 7 빼기 C겠죠? 네. 그 다음에 A는 몇 개래요? A는 10개. 그러면 요놈 요걸 더해서 10이 나와야 돼. 21 빼기 B랑 7 빼기 C랑 뭔가를 더해서 그럼 이거 둘 더하면 지금 얼마냐면 28 빼기 B 빼기 C거든? 근데 걔랑 뭔가를 더해서 A가 얼마래? 1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는 뭐야? B 플러스 C 빼기 18이야. 여기. 그래야 A가 10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안 쓴 조건 뭐 있어요? 문제에서 안 쓴 조건 이제 보자. A가 10인 거 썼지? B가 20인 거 썼지? C가 7인 거 썼지? 이제 뭐 안 썼어? A 합집합 B가 27이라는 거 안 썼어요. A 합집합 B. 그러면 이놈 더한 게 27이다 쓰자요. 얘랑 얘 더하면 21이다. 얘랑 얘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C가 사라져. B 플러스 7 빼기 18이야. 그게 얼마래? 27이에요.
그럼 B가 나오네요. B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는 28이야. 28에서 18 뺐으니까 28에서 18 뺐으니까 10이다. B 플러스 10이 27이야. 그래서 B는 17이야. B가 17이니까 여기가 17이니까 여기가 4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줘. B가 17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C 빼기 1이야. 그 다음에 A 합집합 C가 15래요. A 합집합 C가 15래니까 요놈 더해봅시다. 4 더하기 C 빼기 1 더하기 7 빼기 C 더하기 B가 얼마래? 15래. 그러면 C 사라졌어요. 요놈은 3이고 요건 7이니까 10 플러스 C가 15야. C는 5야. 그럼 다 끝났죠. C가 5니까 5 여기는 2 여기가 4 4고 했죠? 이제 다 채우면 되죠? 답은 17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5. (185는) 184랑 그림이 똑같아서 안 풀 거예요. 왜? A와 B는 서로 소래매. 그게 184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B 교집합 C가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나 A와 B가 서로 소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문제니까 안 풀 거라고. 186? 안 풀 거예요. 왜 안 풀 거냐? 똑같거든. 뭐가 똑같아? 거기 네 번째 줄 쳐. 축구와 배구 경기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위에 그림이랑 똑같잖아. 교집합이 없다. 그거 다 똑같은 문제라고. 해봐요. 네? 알았지? 해봐. 해보고 또 안 되면 물어봐요. 집합 질문이 끝났네. 이번 숙제는 명제, 그 집합의 그 행복한 1등급이랑 그 다음에 명제인데 명제부터 먼저 푸세요. 절대부등식 말고 절대부등식까지 가면 너무 많고 명제랑 집합에서는 행복한 1등급인데 명제부터 먼저 해보고 행복한 1등급을 하는 데까지 해봐요. 이건 뭐 원래 어려운 문제니까 이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치? 네. 2, 3, 8 이런 거는 그 막풀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예요. 네. 그냥 같은 회사라서 그렇지 몰라도 다 여기저기 문제가 비슷하게 섞여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절대부등식 요거를 한번 또 풀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 질문 갈게요.